자, 이분이 지금 최근에 다른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한테 자, 이분이 지금 최근에 단 댓글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오로나 오로나 막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막 이러면서 지금 막 댓글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재앙이 막 재앙을 몰고 온다면서 막 수십 건의 지금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정말 글자 그대로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정말 쌓였던 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라고 하는 슬로건에 맞춰가지고 정말 지금 능숙하게 수십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 이 오세훈 서울시장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정계에서 떠나 있었는데 뭔가 좀 일처리 같은 거 잘 못하지 않을까, 보수 우파적인 가치관도 뭔가 좀 흐릿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면은 글쎄요,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당당하게 지금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또 그리고 반대할 거는 반대하는 이런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뉴스 기사에 특징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 오세훈 뽑았다, 나 오세훈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하는 일 보니까 도저히 내가 지지를 못하겠다, 다음 대선 때는 문재인 정권 쪽에 있는 사람을 찍겠다, 이런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식의 여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코로나가 계속해가지고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초구에서 실내 체육시설에 누적 5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 오재앙 때문이다. 55명이 감염됐다. 오세훈 역시 시장을 잘 뽑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 시장 당선이 되자마자 코로나 폭등 재앙이네, 이런 식의 댓글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 댓글이 작성이 되고 있는 게 네이버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평상시에 어떤 사이트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도 다른 사이트에 비해 가지고 약간 보수적이다 라고 여겨지는 게 네이버 아닙니까? 근데 그 네이버조차도 저런 식의 댓글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천수 같은 경우도 수천 건에 달합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겠죠. 아니, 서초구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 거랑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랑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저렇게 비판하는 것일까? 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서울시 맞춤식의 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대별로 업종별로 맞춰가지고 방역을 진행하겠다. 그게 이제 오세훈식 서울시 방역의 특징이죠. 오세훈 시장이 저런 식의 오세훈식 방역 조치를 내놓자마자 벌떼같이 지금 달려들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거 봐봐라, 문재인 대통령처럼 방역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업종별로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방역을 한다, 방역을 완화를 하니까 저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개인의 자유를 완벽하게 억제한 저런 식의 방역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처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업종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존중한 저런 식의 방역 조치는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요? 근데 여기 묘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세훈식 방역 조치는 아직 실행되지도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17일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다음 주쯤 돼야 서울형 상생 방역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쯤 되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초안을 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초구에 발생했던 집단 감염, 그건 누구 때문인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인 것이죠. 왜? 오세훈식의 상생 방역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오세훈 시장 때문이겠습니까? 그거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생각 없는 댓글을 다는 것일까? 저 지금 댓글의 내용만 보면은 현실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댓글을 작성하고 있는 분포도를 좀 보니까, 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댓글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연령층이 제일 많이 작성을 했습니까?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20대, 30대 여성들 압도적 다수가 누구를 찍었습니까?
박영선을 찍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세훈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박영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댓글들을 쭉 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나 대깨오인데 경력직에서 뽑아줬더니 이게 무슨 난리냐, 지지 철회한다, 이렇게 지금 댓글이 달려있고 3,000명 가까이가 좋아요를 누른 상태입니다. H178 뭐 이렇게 시작하는 분인데 저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열성 오세훈 지지자였는데 경력직이라고 해서 뽑아줬다면 이게 무슨 난리냐, 나 이제 오세훈 지지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분이 모르셨던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지원하는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달았던 댓글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스스로를 대깨오다, 열성 오세훈 지지자다 라고 밝혔던 저분의 과거 댓글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최근에 다른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한테, 자,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분이 모르셨던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지원하는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달았던 댓글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스스로를 대깨오다, 열성 오세훈 지지자다 라고 밝혔던 저분의 과거 댓글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최근에 다른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한테, 자, 이분이 지금 최근에 단 댓글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오로나 막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막 이러면서 지금 막 댓글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재앙이 막 재앙을 몰고 온다면서 막 수십 건의 지금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그런데 2021년 4월 8일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깨문, 다태문, 안악수남은 콘크리트가 지키겠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문 지지층의 특징이 지금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세훈 때문인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인 것인지 구분을 지금 못하는 것이죠. 그저 자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그게 지금 친문 지지층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실상 그냥 종교죠, 종교. 자기들도 알겠죠. 자기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자인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대깨오다, 대깨온데 오세훈한테 실망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론 조작까지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렇게 발버둥을 쳐도 현실은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가검사 키트입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선 대놓고 지금 반대하고 있죠. 윤회도 뭐라고 합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고, 정경청장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사실상 오세훈이 제안한 그 자가키트는 내쳐버렸습니다. 그 뭐라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했던 그런 식의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조 의원조차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가검사 키트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조 의원이 누굽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경심 사태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조 의원 아닙니까? 근데 그 조 의원조차도 현실을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부의 저 방역이, 정경청장이 하고 있는 방역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오세훈 쪽에 저렇게 지금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일반 사람들이니까 저럴 수 있다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윤회가 됐건 정경조차도 지금 어떤 겁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세요. 그게 모두한테 도움이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외고를 폐지해야 된다. 그럼 법안을 발의해 놓고 정작 자기 딸은 외고를 보낸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책 쓰는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지금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지금 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이제 쓰면서 요즘에 이제 쓰고 있는 부분이 조국과 관련된 부분을 쓰고 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책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몰랐던 이야기도 알게 되고 뭐 알았던 내용도 조금 더 정확해지다 보니까 야 참으로 진짜 우리나라 정치계에 조국 같은 사람은 다시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조국이 등장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국과 비교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조국이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조국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그리고 조민과 비교가 되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을 보고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인 임혜숙 교수인데요. 자, 근데 최근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좀 문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임혜숙 교수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그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이분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된 사람입니다. 뭐 이까지만 들어봐도 조국과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 출신이고 장관 내정자고. 자, 그러면 조국과 비슷한 길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장관에 딱 내정이 되자마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로 지금 내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 의혹만 하더라도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몇 가지 의혹들이 있죠. 그렇죠? 부동산, 다운계약, 위장전입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논문 내조, 논문 표절 그리고 자녀를 동행한 외유성 출장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러다 보니까 지금 제2의 조국이 나타났다, 제2의 조민이 나타났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의혹만 하더라도 12가지입니다. 근데 그 12가지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거, 다운계약과 관련된 거, 위장전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논문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제2의 조국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씩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논문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출장을 할 때 자녀를 지금 동행했다라고 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좀 살펴보시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하와이, 오키나와, 스페인 이런 데를 갈 때 나랏돈 출장에 두 딸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니까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6차례 해외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출장한 기간과 장녀와 차녀의 입출국 날짜가 여러 차례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3차례는 두 딸과 함께 나머지 한 번은 장녀와 지금 동행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결국 실토를 했죠. 그렇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를 동반한 적이 있는데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해외 출장을 가보시거나 국비를 통해 가지고 뭐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 얘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요. 회사 돈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세금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나가는데 자녀를 동행을 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자녀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 비용으로 썼다라고 할지라도 자녀와 관련된 비용이 어디까지이고 무엇을 그렇게 볼 수 있고 무엇을 그렇게 볼 수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노릇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립니다만 저 지금 출장은 개인 돈으로 간 게 아니라 국가 세금을 통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출장 계획서에 대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 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자, 임혜숙 지금 내정자의 출장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공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공백이에요, 공백. 아무것도 그냥 내용을 쓰지 않은 겁니다. 국가 지금 세금을 통해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그 출장 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을 지금 저런 식으로 공백으로 뒀다. 이것이야말로 이분이 지금 국가 세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인식을 평상시에 갖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겠다, 과기부 장관이 되겠다, 과기부 예산을 또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논란이 커지니까 해당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임혜숙 내정자가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조국과 또 다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논문과 관련된 부분인데 인데요. 자, 이런 지금 공백으로 뒀다. 이것이야말로 이분이 지금 국가 세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인식을 평상시에 갖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겠다, 과기부 장관이 되겠다, 과기부 예산을 또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논란이 커지니까 해당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임혜숙 내정자가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조국과 또 다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논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런 지금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혜숙 후보자가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니까요. 제자의 석사 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논문 2건에 대해서 다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과 제자 본인을 제1저자부터 3저자까지 함께 올려가지고 학술지에 게재했다라는 겁니다. 3개월 간격으로 같은 학술지에 실린 두 논문인데 논문이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모두 제자 석사 논문과 핵심 주제, 논리 전개, 결론 등이 같고 문장 또한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조국 같은 경우는 아들 시험을 대신 쳐줬다 뭐 그런 식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자기 논문을 갖다가 제자가 대신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지금 나라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대 교수식이나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논문조차 똑바로 제대로 못 씁니까? 제자 논문과 지금 절반 이상이 뭐 문장까지 같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란이 많은 논문을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각각 두 논문을 통해 가지고 정보통신부와 서울시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긴 일이냐? 다른 데도 아니고 과기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과기부가 어딥니까? 이분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된 곳이 과기부예요. 그 과기부로부터 자기의 잘못된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과기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기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어요? 눈에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뻔하죠. 조국 같은 경우도 뻔하게 행동을 했던 것이고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장관 밑에 있었던 모든 장관들이 예상이 됐던 대로 다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과기부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총리 지금 내정자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죠. 자,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김부겸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고 폐지법을 발의했던 사람이 김부겸인데 딸은 2달 뒤에 외고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를 보니까 김부겸이 2010년도 1월 18일 날 외고 폐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해 3월에 김 후보자의 셋째 딸이 경기 외고에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조국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조국도 평상시에 특목고 폐지해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해놓고 정작 지금 자기 뭐 자식들 같은 경우는 특목고에 보내는 그런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부겸은 지금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조국보다 더 심합니다. 아예 그냥 법안까지도 지금 발의를 해놓고 딱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자기 딸을 갖다가 특목고에 보내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의 지금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도대체 무슨 뭐 과기부 장관이 됐건 지금 뭐 국무총리가 됐건 이 두 사람만 문제였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모든 장관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내로남불과 다 지금 무능력함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비리 지금 3종 세트가 다 있습니다. 누구 그냥 끌고 오면은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누구 끌고 오면은 또 뭐 주식 문제가 있는 것이고 누구 또 끌고 오면은 지금 뭐 자녀 지금 21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같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외고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법안을 발의해 놓고 정작 자기 딸은 외고를 보낸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진짜 국민 알기를 뭐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인간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비로 두세요. 최후에 지금 뭐 발악을 하는 것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비두죠. 내년 우리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저 인간들을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